안녕하세요. 나와 같이 걸을까의 브래드입니다. 오늘은 조동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를 보조해준다 하여 조동사라고 불리는데요. 조동사의 일반적인 내용부터 조동사의 종류와 각 조동사의 단어 쓰임을 예문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익, 토플, 공무원 영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중상급 개념을 정리하였으므로 초보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조동사의 키포인트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을 가지며 기본적으로 수를 표현하지 못함에 있어서 키포인트를 잡아가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조동사 단어들을 보시면 be, have, do, can, could, might, might, must, ought, will, would, shall, should, need, dare, had better, used to, be able to 부정사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조동사의 종류를 세 가지로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조동사, 두 번째로 법조동사, 마지막 세 번째로 준조동사로 구성될 수 있겠습니다. 주조동사는 do, have, be 동사까지 총 세 가지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즉 메인이란 뜻으로 주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주로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들이 이 세 가지 단어들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조동사 5가지들인데요. 첫 번째로 may, can, 두 번째로 will, would, 세 번째로 shall, should, 네 번째로 must, ought to, 마지막 used to, need, dare 형태로 5가지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자, 법조동사라는 것은 법이 여기서는 mood입니다. 즉 분위기인데요. 동사로서 도와주면서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동사들이 법조동사들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볼게요. 법조동사들은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분위기를 나타낸다,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우선 조동사 do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o는 강조할 때, 우리 조동사로서 강조할 때는 정말, 꼭, 확실히, 역시라는 표현으로서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고 예문을 보시면 I do know, 나는 정말 알고 있어, I do know 형태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do의 용법을 보시면 첫 번째로 강조용법 do come again, 또다시 와줘 라는 표현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치구문 Little did I dream of it, never did I see such a fool 형태 등으로 둘 수 있는데요. 도치 형태로서 우리가 동사를 바로 받을 수 있지만 도치가 됐을 경우에는 do 형태를 써서 do 주어 동사 원형 형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little did I dream of it 형태는 어떤 뜻이 될까요? 나는 그것을 꿈도 꾸지 못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 never did I see such a fool 형태는요, 저런 바보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 저런 바보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 라는 표현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동사 형태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복을 위해서 쓰이는 부분인데요. I wish I knew it, so do I 형태로 내가 그것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표현에서 나도 마찬가지야 라는 표현으로 나도 I wish I knew it too 형태를 다시 한번 써주는 걸 피하기 위해서 do라는 조동사를 사용하여 so do I 라는 표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위의 문장이 비동사였을 경우에는 do 자리에 비동사가 들어가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부가의문문 형태가 있습니다. He doesn't enjoy music, does he 형태로서 우리가 의문문 형태가 일반적일 때는 의문사 플러스 조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형태로 동사가 도치가 돼서 쓰였지만 지금같이 부가의문문일 때는 그렇지 않니? 라는 표현으로 다시 한 번 더 물어봐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는 음악을 즐기지 않았어, 그렇지? 라는 표현으로 does he 형태로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문문과 부정문에 우리 do라는 주 조동사를 사용하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Did you finish the work? 당신 그 일을 끝냈습니까? 라는 표현과 She didn't meet him yesterday. 그녀는 어저께 그를 만나지 않았어. 라는 표현으로 Did you finish 형태로 의문문 형태로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형태가 되었고요. 부정문 형태로 didn't 라는 표현에 역시나 뒤에 동사, 원형까지 잘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 조동사인 have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예시부터 보도록 하죠. I have just finished my assignment. 나는 막 나의 업무를 끝냈습니다. 나의 숙제를 끝냈습니다. You have to go there. 당신은 거기에 가야 합니다. You have to study hard to be a doctor. 자, 당신은 의사가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뭐뭐 해야 한다, 했어야 했다 라는 현재 완료 표현과 뭐뭐 해야 한다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와 같이 have는 보통 완료형 형태로 같이 씁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has pp, have pp, 과거 완료 had pp, 미래 완료 will have pp 형태 등으로 완료 표현으로 쓰였고, 두 번째로는 have to 형태로 must 의미로 뭐뭐 해야 한다 라는 표현으로 쓰였으니까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have의 가정적인 표현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have to 부정사,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관련 예시 보시면 you don't have to hurry. 자, 동의어로 you need not hurry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뜻이니까 해석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두 번째로 have only to 부정사,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 라는 표현이요. 자, 역시나 예문 보시면 You have only to wait. 당신은 오로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세 번째로 have done with, 뭐뭐와 관계를 끊다, 뭐뭐를 끝내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예문 보시면 I have done with smoking. 나는 담배 피는 것을 끊었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마지막 have something to do with, 뭐뭐와 어느 정도 관계 있다. have nothing to do with, 어느 정도 전혀 관계가 없다. 뭐뭐와 전혀 관계가 없다. have much to do with, 누구누구와 매우 관계 있다 까지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예문 보시면 She has nothing to do with his suicide. 그녀는 그의 자살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She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firm. 그녀는 그 회사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 조동사의 마지막인 비동사인데요. 예문으로 먼저 볼게요. He is walking along the street. 그는 그 거리를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She is loved by her classmate. 그녀는 그의 그부들에 의해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나왔네요. 자, is라는 비동사 다음에 뭐가 보이세요? working, 그 다음에 loved 라는 표현 찾으셨어요? 자, 그래서 비동사는 분사와 결합하여 진행형 또는 수동 형태를 만드는 것이 비동사였다라는 게 정리하는 포인트였어요. 자, 이렇게 주 조동사를 보셨으면 다음은 준 조동사를 한번 볼게요. 준 조동사의 첫 번째는 may입니다. may의 총 형태는 네 가지 정도로 보실 수 있는데요. 허가, 추측, 기원, 목적 양보 형태로서 총 네 가지 형태로 구성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의미들을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해 볼게요. may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허가의 미래 형태와 과거 완료 형태는 be allowed to 부정사 형태로 뭐뭐 하도록 허용되다 라는 뜻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즉 미래 형태는 어떻게 쓸까요? will be allowed to do, 완료 형태는요 have been allowed to do 형태 등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may have pp, 과거에 가능성이 있는 추측으로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라는 표현까지 같이 잡아주시고 예문도 보시면 되겠네요.
May I borrow your camera? 자, 네 카메라를 빌릴 수 있을까? 라는 표현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허가의 의미죠. 그래서 Yes, you may. 당신은 빌릴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허가를 구할 때 쓸 수 있었고요. Might I ask your age? 자, may보다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인 might가 들어갔는데요. 역시나 우리 허가를 구하고 있네요. 내가 당신의 나이를 물어봐도 될까요? 라는 표현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he may be rich. 그는 아마도 부자일지도 몰라. 라는 표현으로 현재의 추측으로 may가 나왔고요. He may have done it yesterday. 그는 어저께 그것을 했을지도 몰라. 라고 해서 과거의 추측을 나타낼 때 may have pp 형태,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라는 표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May God bless you. 역시나 기원을 나타내고 있고요. 하느님의 축복이 있길 빕니다 라는 표현으로 정리될 수 있겠네요. He works hard so that he may succeed. 자,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라는 표현으로 목적을 나타낼 때 may 형태가 나왔고요. Whoever may say so, I can't believe it. 자, 누가 그렇게 말하건 간에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라는 표현으로 양보 형태로서 쓰였는데요. whoever부터 so까지 부사절 접속사로 쓰였기 때문에 양보일 때는 부사절 접속사로서 쓰였구나 라는 거, 그 부사절 접속사의 종속절에 may 표현을 쓰는구나 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법 조동사인 can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가능성, 허가, 추측에까지 세 가지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법 조동사인 can은 일단 능력으로서 can의 과거 형태는 could, 뭐뭐 할 수 있었다 라는 표현과 can의 미래나 완료 형태의 표시일 때는 be able to 부정사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미래 형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will be able to 부정사, shall be able to 부정사 형태로 만들 수 있겠죠. 과거 완료 형태는 had been able to 부정사, 현재 완료 형태는 has been able to 부정사 형태 등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허가로서는 may나 must의 대용 형태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추측으로서는 과거의 단정적 부정으로서 과거의 추측을 나타냈을 때 cannot have pp 형태로 뭐뭐 했을 리가 없다 라는 표현으로 정리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기억해 주시면서 예문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What can I do for you?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표현으로서 역시나 능력, 가능성을 나타낼 때 쓸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I shall be able to speak English before long 형태가 나왔습니다. 머지않아서 나는 영어로 말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표현으로 can 능력 형태의 미래의 의미를 쓰였죠. 그래서 shall be able to 부정사 형태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solve this problem. 아무도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역시나 can 형태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어떤 표현이 나왔습니까? 현재 완료 표현으로 has been able to 부정사가 나왔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Can I see you on Monday? 형태가 나왔죠? 내가 월요일날 당신 볼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으로 허가를 나타내는 can의 의미인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Children, you cannot play in the street 형태로 얘들아 거리에서 놀 수 없어 라는 표현으로 must not 형태로서 우리가 허가 형태에 안 된다 라는 의미를 cannot 형태로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다음 예문 보시면 Can it be true? 그게 사실일까? 라는 표현에 강한 의심, 강한 추측을 나타낼 수 있었고요. 또한 It cannot be true. 그게 사실일 리 없어. 라는 현재의 추측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추측도 나타낼 수 있을 텐데요. She cannot have done it. 그녀가 그것을 했을 리가 없어. 라는 표현에 과거의 추측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이와 캔에 대한 내용을 배우셨는데요. 캔과 메이의 가능적인 표현들도 같이 정리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can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저희 예전에 동명사의 가능적인 표현일 때 같이 내용 배웠었죠.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서 예문 보시면 되는데요. 동의어들도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cannot but 동사 원형,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cannot choose but 동사 원형,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보시면 I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형태가 나왔죠. 자, 너한테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라는 표현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자, 동의어들까지 만들어 보시는 연습해 보시면 되겠고요. cannot to 형태로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역시나 동의어로 cannot over 동사 원형까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보시면 One cannot emphasize too much the importance of welfare까지 나왔습니다. 자, 누군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복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 또한 You cannot be too careful in choosing your friends. 당신은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뭐 하는데 당신의 아이들을, 당신의 친구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동의어 써서 만들어 보는 연습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표현인데요. may well 동사 원형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표현이었고요. have good reason to 부정사 형태로 동의어로 만들어 줄 수 있겠네요. 예문 보시면 He may well be proud of his son. 그는 당연하다. 뭐가 당연하다고 합니까? 그의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는 표현까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또한 may as well A as B 형태로 B 하느니 A 하는 것이 더 낫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had better 동사 원형 do well to 부정사 형태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형 표현으로서 예문 보시면 You may as well read books as watch TV 형태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당신은 TV를 보느니 책을 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간형 표현, 동의어들 예문 만들어 보시고요. 마지막 might as well A as B 형태가 나왔네요. B 할 바에는 차라리 A 하겠다. A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포인트였어요. would rather A than B 형태로서 역시나 동의 표현 가능한 거 확인해 주시고요. 예문 보시면 You might as well throw your money into the sea as lend it to him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당신은 그한테 그 돈을 빌려줄 바에는 차라리 그 돈을, 당신의 돈을 그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던지겠다. 라는 표현으로 얘기 나올 수 있겠네요. 역시나 간형 표현 같이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will인데요. will은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서 뭐뭐 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단순한 미래를 나타내서 역시나 동일한 의미로 뭐뭐 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의 불규칙적 습관인 뭐뭐 하곤 하다 라는 표현도 있고요. 가벼운 명령을 내릴 때도 will이라는 법조동사를 사용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거절, 고집, 습성, 경향 등을 나타낼 때도 will이라는 법조동사를 사용하니까 예문들 보시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overcome this hard time. 나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거야 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She will succeed as a designer. 나는 디자이너로서 성공할 거야 라는 표현으로 주어의 의지와 단순한 미래를 둘 다 나타낼 수 있었네요. He will often sit up reading all night 형태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현재 불규칙적인 습관으로서 그는 종종 밤이 새도록 책을 읽곤 한다라는 표현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You will send this letter to him 형태가 나왔죠.
자, 당신한테 뭐 하라는 겁니까? 당신은 이 편지를 그에게 보내세요 라고 해서 가벼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the door will not open 형태로 자, 그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습성 경량을 나타냈고요. A mad dog will bite anyone. 자, 미친 개는 아무나 물려고 한다. 역시나 습성 등을 나타낼 수 있었네요. Either your driver's license or passport will do. 형태가 나왔죠. 운전면허증이든 여권이든 어느 것이든지 좋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either A or B, A나 B 둘 중에 하나는 좋을 거다 해서 이때 do는 일형식 자동사로서 좋다, 잘되다 라는 표현이었으니까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money will tell 형태가 나왔죠. 자, 돈이 효력을 발휘하다 라는 표현으로서 money talks 형태와 동일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법조동사의 두 번째로 would입니다. 과거의 부규칙적인 습관, 정중한 표현, 현재 소망 등을 나타내는 것이 would인데요. 또한 would의 관용적인 표현들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would like to, should like to 부정사 형태로 wish와 동일하게 뭐뭐 하고 싶다 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would rather A than B 해서 B 하는 것보다 A 하는 것이 낫다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또한 would that 해서 I wish 형태의 대용어구로서 원컨대 뭐뭐시기를 이란 표현 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 관련 예문들 보시면서 확인해 볼게요. I would often take a walk along the seashore alone 형태가 나왔네요. 나는 혼자서 해변을 따라 자주 산책하곤 했다 라고 해서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내고 있죠. 과거에 이렇게 산책을 종종 했다라는 표현으로 얘기 나왔고요. Would you pass me the salt? 형태가 나왔네요. 자, 정중한 표현으로 소금을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으로 쓰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I would like to visit your country. I should like to visit your country 형태로 현재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죠. 당신의 나라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I would like to meet her. 나는 그녀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역시나 I wish to meet her 형태와 동일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또한 I would rather stay at home than go with her 형태까지 나왔습니다. 그녀와 가느니 차라리 집에 있는 편이 낫다 라는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Would that I were young again. 가정법 과거 형태인데요. 그녀와 다시 한번 젊어졌으면 이란 표현으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조동사로는 shall입니다. shall은 말한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데요. 2인칭과 3인칭으로 사용됩니다. 이때 의미는 뭐뭐 해주겠다, 뭐뭐 시키겠다 라는 표현으로 주로 평서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지, 의향을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1인칭과 3인칭에 사용됩니다. 이때 뭐뭐 할까요? 뭐뭐 시킬까요? 라는 주로 의문문으로 사용됩니다. 자, 관련 내용을 예시로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You shall die. 자, 우리 해석으로는 당신은 죽을 겁니다 라는 표현인데 사실은 여기서 말한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서 I will kill you.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죽일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될 겁니다. 또한 He shall work hard. 역시나 우리 그냥 해석으론 그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인데 사실상 I will work him hard. 나는 그를 열심히 일하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니까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Shall I go with you 형태로 상대방의 의지나 의향을 물어볼 때 사용되고 있고 내가 당신과 같이 갈까요? 라는 표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hall we have a lunch? 점심 먹을까요? 라는 표현. Shall we come here? 그를 여기로 오게 할까요? 라는 표현 등은 Do you want him to come here? 형태로 바꾸어 줄 수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shall은 상대방의 의지, 의향을 물어볼 때도 사용된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다음 조동사는 should입니다. should는 의무 당연과
당연한 의문, 놀람, 과거의 후회, 이성적 판단, 감정적 판단 등과 같이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의문, 당연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요. 당연한 의문이나 놀람 등은 의문사 플러스 should 형태가 들어가서 수사의문문을 나타냅니다. 수사의문이라는 게 별거는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말이 이렇게 붙어져 있을 뿐이지 그냥 의문문 형식을 빌어서 강한 평서문을 나타내는 부분이 수사의문입니다. 자, 대신 그 의문문이 긍정이면 부정의 평서문일 거고요. 그 의문문이 부정이면 긍정의 평서문을 나타내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간용 표현으로 who should A but B 형태로 도대체 누가 A 하는가 했더니 다름 아닌 바로 B더라 라는 표현도 있으니 이 간용 표현까지 같이 정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과거의 후에는 should have PP, ought to have PP 형태로 뭐뭐 했어야 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또한 네 번째로 이성적 판단인데요. 이때 주로 it is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 다음에 대시 나오고 주어 나오고 뭐뭐 해야 한다라는 should가 생략돼서 동사 원형이 나갑니다. 이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작업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의 should 의미를 꼭 해석이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요한 건 어느 단어들이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로 쓰이는지도 파악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essential, imperative, necessary, urgent, important, rational, advisable, natural, vital, desirable, right 형태 등까지 이 아이들이 다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로 사용되고 있으니 이 단어들을 각각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감정적 판단은 it is 감정적 판단의 형용사 다음에 that 나가고 주어 나가고 should 동사 원형인데요. 아까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들은 should 뭐뭐 해야 한다 라는 표현이 생략돼서 바로 동사 원형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should가 생략이 불가합니다. 자, 이 부분 해석적 접근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반드시 뭐를 확인하고 해석적 접근이 되어야 된다?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인지 감각적, 감정적 판단의 형용사인지 각각의 형용사들을 잘 판단한 다음 해석적 접근이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였어요. 자, 그러면 감정적 판단의 형용사들을 보시면요. pity, surprising, odd, strange, curious, wonderful, regrettable, amazing, absurd 까지 단어들이 쭉 나오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should에 대한 5가지를 보았는데 관련 예시들을 쭉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더 상기해 볼게요. You should follow his command 까지 나왔네요. 의무나 당연입니다. 너는 그의 명령을 따라야만 한다 라는 표현으로 의무나 당연을 나타냈고요. Why should you stay in Busan in this hot weather 형태로 의문사 플러스 should 형태로서 당연한 의문, 놀람 등을 나타내는 아이였죠. 이 무더운 날씨에 부산에 머물러 있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라는 표현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또한 should who come in but the teacher 형태까지 나왔네요. 자, 아까 전에 who should A but B 형태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누가 들어오는가 했더니 다름 아닌 선생님이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but B 형태를 잘 보시는 게 포인트였었죠. 그 부분까지 봐주시고요. It is natural that he go there 형태가 나왔네요. he라는 단수주가 나왔는데 동사 원형인 go가 나왔어요. 자, 뭐가 생략됐다는 거 확인해야겠죠. should가 생략됐습니다. 자, 그래서 natural이라는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를 보시고요. 거기에 맞게 해석을 내보셔야겠죠. 그는 거기에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는 표현으로 뭐뭐 해야 한다 라는 should 의미가 생략되어 있는 게 맞네요. 자, 동요로서는 it is natural for him to go there. He may well go there 형태 등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It is strange that she should say so 형태가 나왔네요.
자, 그녀가 그런 말을 했다니 정말 이상하다라는 표현으로 요때 strange라는 감정적 판단의 형용사가 나옴으로 인해서 should가 생략이 안 되고 그대로 나왔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You should have gone there. should have pp 과거의 후에였었죠. 뭐뭐 했어야 했다라는 표현인데요. 어떻게 해석되겠습니까? 너는 거기에 꼭 갔어야 했다 라는 표현으로 바꿔야겠죠. You should not have driven the car after drinking beer 형태가 나왔네요. 역시나 should have pp 형태입니다. 그는 맥주를 마신 후에 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라는 표현으로 뭐뭐 했어야 했다 라는 표현에 not이 들어가서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 라는 표현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동사는 must입니다. must는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필요, 의무, 당연이라는 표현의 한 그룹의 의미와 강한 추측이라는 표현의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필요, 당연, 의무일 때는 must가 have to 동사 원형 형태로 시제와 부정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must의 시제 변화는 have to 형태로 사용되는구나. 부정 형태도 have to 형태로 사용될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ave to 동사 원형, had to 동사 원형, will have to 동사 원형 형태로 변화 가능했고요. 부정 형태는 don't have to 동사 원형 형태였고 과거는 didn't have to 동사 원형, 미래의 부정은 won't have to 동사 원형,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need not 의미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강한 추측으로 과거의 추측을 나타내는데요. 자, 이건 사실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이제 확신에 찬 느낌인 거죠. 그래서 must have pp, 뭐뭐 했음에 틀림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관련 예시들 보시면서 이 부분들 하나씩 또 한번 이해해 볼게요. Must I go now? Yes, you must. No, you need not. 형태로 나올 수 있겠네요. 필요, 의무, 당연 형태로서 내가 지금 가야 합니까? 라는 표현으로 가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필요, 의무 형태로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yes, you must 형태가 되니까 그래, 지금 가야 합니다. 라는 표현으로서 긍정음 표현 나타냈고요. No, you need not 형태로 부정 형태가 나왔죠. 아니, 지금 갈 필요는 없어. 라는 표현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You must finish the work 형태가 나왔네요. 너는 그 일을 끝내야만 한다. 라는 표현으로 의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The rumor must be true. The rumor cannot be true 형태가 나오는데요. 요때 must는 강한 추측입니다. 그 소문은 사실임에 틀림이 없다 라는 표현이었겠죠. 근데 여기선 cannot 형태니까 must의 반대 의미이죠. 그래서 the rumor cannot be true 형태는 그 소문은 사실일 리가 없다 라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he must be late. 그는 늦을 것임이 틀림이 없다 라는 강한 추측을 나타낼 수 있고요. She must have been wonderful, beautiful when young 형태가 나왔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She must have been beautiful when young 형태가 나왔네요. 자, 어떻게 해석되겠습니까? must have pp 뭐뭐 했음에 틀림이 없다 라는 표현이니까 그녀가 젊었을 때는 미인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라는 표현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또한 You must have crossed the river 형태가 나왔네요. 자, 역시나 뭐뭐 했음에 틀림이 없다 라는 표현이니까 너는 그 강을 틀림없이 건넜을 거야 라는 표현으로 얘기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동사는 up to 역시나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표현인데요. 첫 번째 의무로 뭐뭐 해야만 한다 해서 must, should, have to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냈고요. 두 번째로 강한 추정으로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라는 표현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과거의 후회로 뭐뭐 했어야 했는데 라는 표현으로 up to have pp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으로는 ought not to 부정사 형태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자, 관련 예시들 볼게요. You ought to be back by 10 형태가 나왔네요. 너는 10시까지 돌아와야 해 라는 표현 역시나 의무로서 잘 쓰이고 있고요. She ought to be your friend.
그녀는 너의 친구임에 틀림이 없어 라는 표현으로 강한 추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You ought not to have overeaten 까지 나왔네요. 자, 너는 가식하지 말았어야 했었다 라는 표현으로 과거의 후회를 나타내고 있었죠. ought to have pp 형태까지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You ought not to have crossed the river. 너는 그 강을 건너지 말았어야 했었다 라고 해서 강한 추측이 아니라 과거의 후회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또한 One ought not to be sorry for the people to whom the apparently unlucky things happen 까지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명백히 불운을 당한 사람들에게 동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표현으로 얘기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법조동사의 마지막 그룹이죠. used to입니다. 마지막 그룹의 조동사 하나인 used to인데요. I used to go to church every Sunday. 나는 매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곤 한다 라는 표현으로 used to는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또한 I would go to church Sunday 형태로 아까 would는 불규칙적인 습관 형태로 나는 일요일에 교회를 가곤 해 라는 표현으로 used to는 규칙적으로 계속 갔었지만 would는 불규칙적으로 갔었다라는 걸 파악해 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used to는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으로 뭐뭐 하곤 했다라는 표현으로 쓰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would는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인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룹의 need 조동사는요. 조동사와 1번 동사 둘 다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need 하면 보통 타동사로서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다라는 거 되게 많이 아실 건데 조동사 need는 need not 동사 원형 형태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need 동사 원형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조동사 용법으로서는 부정 형태는 did not, 과거 형태는 did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표현, did not have pp, 뭐뭐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표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에 반면 일반 동사로 need는요, 부정 형태로는 do not need, does not need, did not need 형태로 만들 수 있었고요. 과거는 needed 형태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예시 한번 볼게요. The details of her story are crowded to the point of confusion and need not be summarized minutely 까지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될 수 있습니까? 그녀의 자세한 이야기는 혼란할 정도로 많지만 상세하게 요약할 필요가 없었다 라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You need not take much account of it 형태가 나왔네요. 자, 위에서는 저희가 조동사라는 거 확인했어요. 밑에서도 마찬가지로 조동사라는 거 파악될까요? need not 다음에 뭐가 보이시죠? take라는 동사 원형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그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죠. take account of 하면은 뭐뭐를 고려하다라는 표현이었으니까요. She did not have bought the car 형태가 나왔네요. 자, 역시나 이거 조동사로서 need가 쓰인 거 확인할 수 있나요? need have pp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need not have pp 뭐뭐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표현으로 그녀는 그 차를 살 필요가 없었다 라는 표현으로 확인될 수 있겠네요. 동의어로 she didn't need to buy the car but she did 형태로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 I did not need much money then. 자, 여기서 need는 일반 동사로 쓰인 거 확인될 수 있겠죠? 뭐 때문에요? did not 형태 때문에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 라는 표현이었죠. He didn't need to persuade her 형태까지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때 need는 일반 동사로 쓰였다는 거 확인될 수 있겠네요. 어떤 것 때문에요? didn't 라는 조동사 때문이었었죠. 그래서 그는 그녀를 설득할 필요가 없었다 라는 표현으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I needed much money then 형태가 나왔네요. 아까 did not
need 형태, 여기서는 needed 형태로 바꿔줬는데요. 나는 그때 많은 돈이 필요했다라는 표현으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자, need에 대해서 조금만 더 확인해 보고 가실게요. She did not have bought the car 형태. 아까 전에 보셨죠? 그녀는 그 차를 살 필요가 없었다라는 표현으로 did not have pp. 뭐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했다라는 표현으로 need가 조동사로 쓰인 부분이었고요. She didn't need to buy the car. 여기서 didn't 딱 보시자마자 need는 일반 동사로 쓰였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didn't need to 하면 뭐뭐 할 필요가 없어서 하지 않았다 라는 표현이고요. 그녀는 그 차가 필요 없어서 사지 않았다 라는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차이점 다시 한번 쭉 정리했으니까 한번 훑어보십시오. did not have pp. 뭐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했다. 이때 need는 조동사였다. didn't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없어서 하지 않았다. need는 이때 일반 동사였다라는 거 포인트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법 조동사의 마지막 조동사인 there입니다. there도 역시나 조동사와 일반 동사 둘 다 사용되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해석은 동일합니다. 감히 뭐뭐 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동사와 일반 동사 어떤 식으로 쓰였을 때 구분될 수 있는지 파악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조동사 용법으로서 there는 부정 형태가 there not, 과거 형태는 didn't there 형태로 정리하실 수 있고요. 과거는 there the 형태입니다. 자, 포인트죠. 우리가 there이 조동사로서 쓰였는데도 과거인 어떻게 쓴다고요? there the 형태를 쓰인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또한 일반 동사로 쓰였을 때 과거도 역시나 there'd 형태로 쓰이니까 확인 잘 해주시고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아이니까 there to 부정사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시 보시면 how dare you say such a thing 형태가 나오겠죠.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라는 표현으로 이때 dare은 조동사로서 쓰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I dare not go there 형태가 나왔죠. 자, 아까 dare not 현재 형태의 부정으로서 조동사의 형태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히 거기에 가지 못한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네요. She didn't dare give up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감히 단념하지 못했다 라는 표현으로 역시나 dare은 여기서는 조동사 형태로 쓰였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He dared not get into the castle. 자, 요때 dare도 역시나 과거 형태이지만 조동사였다라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그는 감히 그 성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왜 조동사인 거 확인하셨죠? not get 때문에 확인하실 수 있었죠. Dared he take charge that task. 역시나 dare 여기서는 조동사 형태로 쓰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요? 뒤에 take란 동사 원형 때문이었었죠. 그래서 그가 감히 그 일을 떠맡으려고 했을까? 라는 표현으로 조동사 dared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he dares to insult me. 이때 dare은 일반 동사로 쓰였고 뒤에 목적으로 to 부정사로 to insult 까지 잘 정리가 됐네요. 그는 감히 나를 모욕했다 라는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She doesn't dare to tell him the truth. 역시나 이때 dare도 일반 동사로 쓰였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어떤 것 때문이죠? 앞에 doesn't 뒤에 to 부정사 형태로 목적어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감히 그에게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He didn't dare to look down on me 형태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dare to 부정사 형태니까 일반 동사로 쓰인 거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그는 감히 그녀를 깔보지 못했다 라는 표현으로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동사의 마지막인 준조동사인데요. 준조동사는 조동사는 아니지만 동사 원형 앞에 쓰여 동사를 도와주는 구실을 한다고 하여 쓰인 것이 준조동사입니다. 역시나 형태들 위주의 단어들이니까요. 단어들 한번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would later, would sooner, had better, had later,
had or sooner 형태로 차라리 뭐뭐 하겠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시 한번 보시면 I would rather stay at home than go to school 형태가 나왔죠. 그래서 강한 선택을 나타내는데요. 나는 학교 가느니 차라리 집에 머물러 있겠다 라는 표현으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I had better stay at home 형태로 이때는 보통의 선택을 나타내는데요. 나는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겠다 라는 표현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be about to 부정사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가까운 미래를 나타냈었을 때 또 to 부정사의 간용적인 표현일 때 be about to 부정사를 배웠었고요. 관련 예시 보시면 she's about to leave 형태로 그녀는 지금 막 떠나려고 한다 라는 표현과 the game is about to start 경기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한다 라는 표현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have to 동사 원형 역시나 뭐뭐 해야 한다 해서 우리 앞에 must나 need to 형태로 뭐뭐 해야 한다 라는 표현 up to 형태까지 다 기억하실 수 있겠고요. 예문 보시면 you have to do that work now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너는 지금 그 일을 해야 한다 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be going to 부정사 뭐뭐 할 예정이다 역시나 가까운 미래를 나타냈었을 때 미래 대용어구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배웠었고요. to 부정사의 간용적인 표현에서도 배웠었네요. 그래서 she is going to invite you 단순한 미래를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그녀는 당신을 초대할 것입니다 라는 표현 해석될 수 있겠고요. The building is going to be complete next year 해서 예정된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내년에 완공될 것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정리될 수 있겠네요. 자, 준조동사의 마지막인데요. be supposed to 부정사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해야 한다 라고 해서 저희 역시나 미래 시제 대용어구로서도 배웠었고요. to 부정사의 간용적인 표현으로도 정리했었던 표현이었습니다. 예문 보시면 He is supposed to arrive here at 6. 그는 여기에 6시까지 오기로 되어 있어 라는 표현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Everyone is supposed to know the rule 형태로 모든 사람은 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정리될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조동사에 관련된 세 가지 형태를 배우셨어요. 첫 번째로서 주조동사였었는데요. do, have, be 동사 형태의 주조동사 형태로서 세 가지를 배웠었고요. 각각의 단어들의 의미들, 형태들 기억해 주시는 게 포인트였고요. 역시나 두 번째로는 법조동사였었는데요. may, can, will, would, shall, should 형태, must, ought to, used to, dare, near, need 형태로 법조동사들 각각의 의미들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들인지 확인하시고 역시나 간용적인 표현들도 같이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조동사까지 총 3가지의 조동사 형태들을 배우셨는데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양들이 있어서 조금 혼란스럽고 힘드실 수 있는데 각각 하나씩 한 단어씩 잘라서 한 번씩 공부를 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니까 한 번에 다 하시면 정말 좋겠지만 그건 힘드니까 잘라가지고 쪼개서 한 단어씩 do는 어떻다, have는 어떻다, be는 어떻다, may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잘라서 공부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시간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한번 열심히 해봐요. 감사합니다.